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아마 지난 한 주는 각종 송년회 때문에 정신도 없으시고요. 또 지금까지도 속이 불편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맘때가 되니까 1년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송년회는 뭐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세 분도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 1년을 보내는 느낌 어떻게 돌아보시겠어요? 저는 이맘때 되면 지난해 이맘때 무엇을 했나 이렇게 일기장을 들춰보는데요. 2년 전 12월 24일 날 제가 한겨레 신문 한 기사를 스크랩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왜 해놨을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그 촛불 집회 현장에 갔던 당시 제 딸,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했던 말이 물론 익명이지만 그게 다뤄진 기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촛불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다시 한번 그 촛불의 의미 그리고 또 뭐 여러 시각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촛불을 들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있다라는 건 이 사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또 미래의 희망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보냈습니다. 네. 은영 씨는 올 한 해 어떻게 돌아보시겠어요? 바쁘셨죠? 네, 좀 다사다난 한 2018년이었는데 저는 좀 나는 이제 성덕의 길로 들어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덕. 네, 이제 성공한 덕후, 성공한 팬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제주를 짝사랑하는 그런 청년에서 이제 좀 더 제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좀 사람들의 마음도 모을 수 있는 이런 좀 한 해를 만들었지 않나. 그래서 좀 내년을 좀 기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우영파 촬영을 오면서 2년 전에 제가 머리를 엄청 이렇게 좀 길렀었는데 이거를 기부를 한 날이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없어진 게 기부를 하신 거였어요? 네, 그 소아암을 앓는 그 어린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주는 사업에 제가 기부를 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겨울에 우리 종소리 지금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외된 이웃들, 아픈 이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무리 좀 해야겠다. 다시 한번 좀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패널분들은 다 멋지십니다. 멋지지 않은 패널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두 분은 멋지게 사셨지만 최고죠. 아니 뭐 이제 항상 이 시기가 되면은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 그래서 항상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과거에는 뭔가 다 또 그렇잖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좀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고민하다가 뭔가 그래도 좀 정신 승리할 게 좀 필요하긴 한데 또 마침 또 이제 그 사과 회사의 그 스티브 잡스 그분이 또 이제 그 모 대학교 졸업식에서 그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점 같은 게 나중에 연결을 해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선이 되더라. 그 말을 위안을 받으면서 위안을 받으면서 오늘도 뭔가 새로운 땅굴을 또 파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랍니다. 그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재일 씨는 앞으로가 훨씬 기대되는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그 노래 한 자락이 생각이 나요. 그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오늘 제가 또 위로를 받는 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왜요? 의미가 쌓여서 오늘 만드는 거니까 우리 고재일 씨 오늘은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곡이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이 19번째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간이고요. 동시에 올해 마지막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우영팟이 선정한 올해 뉴스를 4개의 주제로 나눠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일단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도민들을 흐뭇하게 했던 2018 코스핫한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후보들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되게 기분 좋다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역사적으로까지 큰 의미가 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코사타다 하시면 어르신들은 조금 알겠지만 좀 젊은 분들은 좀 코사시 무슨 뜻인고 마트 이럴 이름 수도 아닌가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코사타. 하면 일단 만족스럽고 흡족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기분이 유쾌하고 행복한 기분. 네, 그러니까 코사 자체 저는 많은 제주어들 중에 여러 이 단어들이 있지만 이 코사시라는 이 표현을 코사. 정말 네. 제대로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 그래서 올해 코사타 뉴스는 저는 뭐 북한으로 감귤 보내기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된, 뭐 물론 이걸 재개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지난 99년부터 10년도까지 2010년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보내지던 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8년 만에 네. 시작이 된 거잖아요. 뭐 비타민 C 외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정말 코사했습니다. 예. 네. 자, 고지열 씨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그 4.3이 올해 또 이제 70주년 아니겠습니까? 아마 70주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어떤 그 영향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때까지 우리가 겪은 4.3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 이 모두 올해를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던 결과적으로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4.3의 화두가 또 전국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화에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둔 것 같아요. 거둔 것 같고 또 이제 올해 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도민들과 이제 유가족들의 가슴을 또 어루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가장 그래도 뭐 이제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장 기분 좋을 소식은 아마 이제 4.3 70주년 그리고 이제 수영인들의 명예 회복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예. 네. 4.3을 꼽으셨고요. 예. 은영 씨는? 약간 부연해도 될까요? 그럼요. 하십시오. 예. 사실 2018년은 지금의 제주의 20, 30대에게도 4.3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맞습니다.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30대도 사실 과거의 교육 과정에서 4.3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조천 중학원이라는 마당극을 봤어요. 과거에 제주에 살았던 10대, 20대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4.3을 그 소용돌이를 맞이했는지에 대한 그 사전의 이야기를 다룬 마당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같은 공간에서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 고민을 지금의 청년들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 이게 지금 70주년이 갖는 또 하나의 좀 의미, 좀 점이 아닐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뭐 그 밖에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럼요. 조천을이잖아요. 이게 근데 기분 정말 코사타게 끝났으면 좋은데 그 후에도 여러 개발 사업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건 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자, 모두가 기쁜 소식입니다. 뭐 모두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저희 오늘 그 룰이 있잖아요. 네. 규칙은 규칙이니까 이 중에서 1위를 정의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 4.3 70주년 예. 요거 꼽겠습니다. 은영 씨. 저도 한 표. 예. 네. 저는 그 4.3 70주년의 해를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제주도 오시고 뭐 여러 어떤 뭐 진척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비해서 쏟아부은 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았나 하는 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결국 그렇게 그래서 가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북한으로 감귤을 보내는 이 사업을 네. 가장 코사타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안 할래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반반 돼버리는구나. 2대2가 돼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결론 내야 되니까. 아쉽네요. 코사타 네. 뉴스 안타깝습니다. 1위는 네. 1위는 바로 4.3 70주년 되겠습니다. 예. 자, 역시 연말에 이렇게 훈훈한 소식이 제격이에요. 내년엔 조금 더 다양한 코사타 뉴스를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이 좀 문제인데 2018 올해 가장 금착한 뉴스입니다. 금착한 뉴스.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금착하게 했는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금착한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주희 씨, 네. 이런 금착한 뉴스를 좀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너무 많았죠.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마라도에서 제주도로 오다가 네. 다행이었죠, 큰 그래도.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고 또 실은 이 기사도 금착한 뉴스였지만 다행히 잘 해결돼서 다행인데 저는 이 일련의 어떤 그 제주도에서 벌어진 금착한 뉴스들은 분명 심각성을 경고했고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년째 방치되고 그리고 숨겨져 왔던 것들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네. 말았고 중요한 건 이게 계속 반복됐다라는 네. 거죠. 저는 어떤 한 금착한 소식만을 이렇게 꼽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자체,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게 가장 금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고요. 정말 도민들 내년에는 어떤 경험수 이석에 이런 깜짝 놀랄 일 좀 많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경험은 안 바람입니다. 되죠.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짧게 이렇게 좀 몇 개 후보를 좀 보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모든 금착한 뉴스의 근원은 어떤 갑질. 예. 사실 보면은 이제 뭐 예멘인 난민 문제라든가 다른 모든 문제와 같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보려는 그런 시선들.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를 굉장히 억압하고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이제 타 성별을 굉장히 억압하고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작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뭐 예멘인 문제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해결하려는 거 좀 그렇게 보려는 시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아마 방송 보시는 도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뭔가 제주도민이라는 이유로 뭔가 이유 없는 돌팔매를 맞아야 했던 이런 느낌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금착한 건 어떻게 보면 갑질이 아니었나. 예. 우리 안에서도 갑질도 있었지만 우리가 또 도민 사회가 또 갑질을 당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안 나와서 은영 씨께 한번 좀 그래도 들어보고 싶은 게 작년 이민호 군에 이어서 올해 삼다수 사망 사고 있었습니다. 역시 짚어봐야 할 그런 문제겠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이민호 군 사망 사건이 있었고 삼다수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태안에서 네.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좀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종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제주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참사나 사건, 사고 금척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현시창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이. 누군가요? 현시창 씨? 꿈은 높은데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시궁창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각종 안 좋은 뉴스들, 끔찍한 뉴스들,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늘어나는 이런 각종 참사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결국엔 다 망해라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붕괴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제주 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좀 대비할 수 있는 정치가 지금 필요하다. 2019년에는 좀 그런 희망 있는 정치를 좀 보고 싶습니다. 희망 있는 정치. 자, 우영판 씨 선정은 올해 금착한 뉴스 1위를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주희 씨는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뭐니 해도 사망 사건, 예. 삼다수 사망 사고가 가장 가슴이 아팠고 이 금착한 뉴스를 정말 계기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제주에서만큼이라도 다시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삼다수 사망 사고가 알겠습니다. 가장 예. 금착했습니다. 갑자기 말씀에 힘이 없으셨어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네, 그러네요. 슬퍼지시고, 네. 네. 저도 좀 추모하고 위로하는 마음에서 예. 네, 삼다수 사망 사건을 좀 꼽고 싶고 더 이상 이렇게 사람을 쥐어짜고 사람이 죽는 걸 감안하면서까지 우리가 삼다수를 꼭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좀 예. 저는 요 삼다수 공장에서의 사건을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일 씨. 갑질 뉴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삼다수 사망 사고로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태세 전환. 네, 저는 원래 그런 거 잘합니다. 빠른 태세 전환. 아이고. 정말 잘합니다. 예, 네. 박수를 결코 칠 수 없는 네. 1위가 되겠습니다. 올해 금착한 뉴스는 삼다수 사망 사고로 저희가 결론 좀 내렸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 부문이 뭔가
뒤가 구리고 의혹이 있는 게 고리롱한 그렇죠.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런 일이 올해 얼마나 있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그 화면 보셨지만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 그런지 뭔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네.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부분 뉴스는요.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인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은영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다 좀 고리롱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패닉의 냄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뭔가 썩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들여다봐야 된다. 네. 얼마 전에 제주도 의회 예결위에서 네. 정민구 의원이 그 행정부시장 그 전성태 행정부지사, 부지사에게 이번에 영리병원 그 허가 그렇죠. 사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왜 그렇게 무시했냐라고 견해를 묻습니다. 주옥 정확히 같은 답변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민들이 가진 정보와 행정이 가진 정보가 다르다. 도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가졌으면 다른 선택했을 것. 맞아요. 정말 주옥 같은 발음, 발음 조심해야 되는 주옥 같은 발음. 도민들은 우매하고 정보는 행정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죠. 주지 않겠다. 올해 공론화 과정- 최고의 발언이죠. 네, 그래서 최악입니다. 아니 행정만 아는 그 정보가 무엇일까? 사업계에서도 아직 그 대중들에게 도민들에게 오픈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혼자만 알지 말고 그러면 같이 알아야지. 그렇죠. 그게 네. 공론화지라고 좀 따져 묻고 싶고 얼마 전에 장관 대신 홍남기 이 장관이 얼마 전에 12월 초였어요. 인사청문회를 갖는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 기본 발전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여기에 의료 보건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이 물꼬가 영리병원인 것 같은 거예요. 의료 민영화의 물꼬가 충분히 그렇게 우려를 할 만한데 이런 전국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동태를 보면 지금의 영리병원 사태가 얼마나 더 커질지 불씨가 정말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우회 투자 의혹 때문에 네. 그 냄새가 조금 더 심해지는 느낌이고요, 요즘이. 네. 참 안타깝습니다. 고지일 씨는 어떤 뉴스가 저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영팟에서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다른 아이템이 좀 밀려가지고 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재밌성. 재밌어.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건 재밌성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 지역 문화 예술 전반의 문제가 이거를 대표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느 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한지골 아트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우리가 건물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이제 공론화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왔죠. 굉장히 빠르게. 그런데 이게 계약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뒤늦게 밝혀지고 계약도 이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계약금 1원. 예.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약금은 20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실 보면 이제 감사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지도 감독을 잘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역할을 못했죠. 분명히 못한 게 있고 문화예술재단도 이게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도의회가 이게 재단 기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나중에라도 사후라도 이게 조례를 바꿔가지고 지금 스톱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일단은 좀 스톱을 시키고 좀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야 된다는 지금 목소리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많이 주목은 안 되긴 했지만 제가 그래도 좀 눈여겨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고리롱한. 잘하셨습니다. 예, 고리롱한. 이 고리롱한 뉴스들 다 보면 원칙 잘 지키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했지만 결국엔 드러날 건 그렇죠. 본색은 드러났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간과해버리는 것.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강구한 건 우리들일 수도 있고 정치권일 수도 있고 어떤 관련된 단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쳐서 결국엔 그 고리롱한 냄새가 스멀스멀 새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냄새 나는 건 영리병원 뒷북치기. 예. 계속 그 포장 잘하고 예쁜 네. 접시에 올려놔서 알겠습니다. 맛있다 하면서 했다가 예, 결국에는 네. 네, 먹어보니까 고약한 맛과 냄새가 나는 예. 이러한 과정이 가장 고리롱하지 않았나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은영 씨의 고리롱한 뉴스 1위는 네, 영리병원 허가 사태죠. 네, 이미 냄새가 날 때로 나서 이제 예. 서귀포에서도 촛불들로 오시고, 네. 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냄새가 전국적으로도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꼽고 싶습니다. 네. 초대형 고리롱입니다. 자, 뭐 이미 저 대세는 기울어진 듯 기울었습니다.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재밌음 고리롱을 또 이제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질 때 지더라도 네. 저는 이제 네. 재밌음 메임 논란을 고리롱한 뉴스로 뽑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리롱한 뉴스 1위는 역시 영리병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엔 좀 그 좋은 네. 상쾌한 향기가 나는 제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꼽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시상 부문입니다. 시상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마지막 부문은 올해의 는착헌 뉴스입니다. 사실 저도 제주에 산 지가 는착헌. 오래됐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세 단어는 좀 알겠는데 는착헌은 뉘앙스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해설사분께서 이게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금착헌, 는착헌. 네.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착은 확 놀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금칙을라 거연게 네. 할 때의 금착하다를 표현하고요. 는착은 는착 허영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예, 말투가 달라요. 는착하다는 표준어로 표현은 표현한다면 그 뭐 가슴이 좀 가슴이 미어지고. 그런 정도? 네, 아니, 서운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좀 네.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시. 자, 금착헌, 금착. 는착헌. 연기 대상감이에요. 옵니다. 예. 또 오네요 이거. 나방적 보는 줄 알았어요. 예. 자, 그렇다면 올해 도민들의 가슴을 이렇게 좀 실망스럽게 하고 네. 안타깝게 했던 는척한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는착헌 뉴스도 보니까 참 굵직했던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비자림로 훼손 문제는 제주를 넘어서 전국의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특히 이 뉴스는 은영 씨가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끔찍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도 다녀왔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다뤘을 네. 때 구질님께서 사진 한 장이 주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까지 추진을 했었던 선을 일리가 많은 분들이 제주의 미래를 알려면 선을 일리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비자림로는 정반대의 방향에서의 제주의 미래를 단면으로 보여줬던 사진 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계속해서 좀 활동을 하던 사람이지만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더 이상 제주의 이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이때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행정에 실망을 하고 도의원들에게 실망을 하고 하면서 좀 마음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시민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좀 깔끔하지가 않은 그런 2018년의 마무리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우리가 청정 제주, 깨끗한 제주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고 한데 그 청정이 선거 끝나니까 버려졌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비자림로 사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는착한 마음 도민들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야심차게 출범했던 제11대 도의회의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불허 예.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저희 녹화를 생각해도 네. 잊을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그런 그냥 사건이었죠. 눈착한 마음에 네. 와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많이 성토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물론 지금 다시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내년 1월부터 1년간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는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얘기 보면 이 능착한 마음 한 번 들면 쉽게 사라지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이름을 적어왔는데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홍명환 의원님, 한영진 의원님, 강성희 의원님, 강민수 의원님, 조은배 의원님, 허창옥 의원님, 송창것 의원님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더욱 애써주시고 예. 능착한 우리 도민들 마음 그 뭐라고 하죠? 코사하고 산독하게 해줍사해. 예. 네. 아이고 그동안 좀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네. 열심히 해달라는 네, 뜻에서 네, 우리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히어로 고재일 예. 씨. 저는 이제 제2공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주 사회의 10년의 갈등을 좌우할 굉장히 큰 뇌관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게 어쨌든 그 제2공항을 여기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 용역 재조사 과정이 있었죠.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공역 문제라든가 여러 뭐 문제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의 이제 추가 진상 조사 없이 지금 끝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김경배 씨 단식이 또 새롭게 시작되고, 네. 하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제주도는 굉장히 이제 방관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제주도가 제2공항 문제를 그래도 봉합하고 매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2018 올해 능착한 뉴스는 1위를 뽑기가 제가 보기엔 앞서 세 분야보다도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큰 비중입니다. 모든 것들이 비자림로 훼손 문제 있고요. 네. 행정사무조사 부결과 오수 문제 그리고 제2공항 용역 재조사 문제입니다. 제가 비자림로 이야기를 길게 하긴 했지만 예. 제주에 어떻게 보면 재앙이 시작일 수도 있는 제2공항 문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파행이 되고 또 단식한 사람이 나오고 이런 그 와중에 우리가 12월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실망스러움, 결국엔 그럴 거였잖아 라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 사태에 대한 좀 큰 실망감이 있어요. 그래서 전 제2공항 박주희 씨는요? 저는 뭐 아까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불허 건을 말씀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회복의 기회가 있을 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제2공항의 문제는 기간이 계속 지금 다 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국회에서도 뭐 예산도 벌써 배정이 되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막다른 길까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능착한 마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추운 날 단식 시작하신 김병배 님도 계시고 해서 저는 뭐 능착한 건 제2공항 아닌가라고 투표 나왔으니까 들을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면 안 되죠. 끝났어요. 예. 아하, 참. 자, 제일 농담이고. 예. 예, 두 분이서 뭐 그러시면은 뭐 저도 굳이 뭐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뭐 제2공항 용역 재조사 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분야별 그 뉴스를 꼽아봤고요. 1위도 다 선정을 했는데 진짜 상이라도 주고 싶은 분야는 코사탄 뉴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엔 맞습니다. 좀 더 많은 상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네.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 우영파 제작진이 정한 올해 뉴스였다면 네. 이것도 듣고 싶거든요. 우리 소중한 세 분의 패널들이 꼽은 올해 뉴스는 뭘지 뭐 굵직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겹쳐도 좋고 그게 아니면 뭐 다른 뉴스를 선정하셔도 좋습니다. 세 분이 꼽은 올해 뉴스 이게 더 궁금해집니다. 먼저 박주희 씨의 올해 뉴스는 뭘까요? 저는요 아까 그 앞에 금착하고 고리롱하고 능착한 뉴스 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맨도롱 떳떳한 뉴스. 네. 맨도롱 좋다. 처음에 금착하긴 했어요. 아르바이트 끝내고 늦은 밤에 귀가하다가 이제 손수레 끄시는 할머니 도와드리다가 바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고 김성은 군 뉴스가 저는 금착하면서도 맨도롱 떳떳한 뉴스였다. 그리고 또
갈수록 각박해지고 건조해지고 힘들어지는 사회지만 이렇게 여전히 이웃들과 따뜻한 훈훈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뉴스였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내년에는 금착하지 말고 그냥 맨드롱 떳떳한 뉴스 많이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프면서 맨드롱 떳떳했는데 네. 슬픈 일 없이 맨드롱 떳떳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고질 씨의 올해의 뉴스는 뭘까요? 저는 이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지난 겨울 돌아보면 굉장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겨울왕국이었죠. 예, 뭐 거의 뭐 네. 32년 만에 최고고 이제 뭐 적설량으로 따지면 뭐 이게 뭐 41년 만이다 그랬는데 예, 아무튼 저 눈 때문에 관광계도 많이 타격을 입었고 농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피해를 맞아요. 입었죠. 예, 좀 올겨울은 좀 그런 게 좀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뭐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뭐 공항 활주로도 하루에 3번이나 폐쇄될 예. 그런 일도 있었고요. 좀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때 이제 스키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시내에서 스키 네. 타고 이렇게 야, 그거 쇼킹했어요, 진짜. 정말 제주에서 저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예. 끔찍한 뉴스. 네, 정말. 올해의 뉴스. 아, 저 조금 무거운 얘기 할게요. 아, 예, 예. 우리가 다뤘던 주제이기도 해요. 국제 관함식 이야기입니다. 예. 네, 전 세계에서 핵 항공모함이 어느 도시에 기항을 처음으로 하게 될 때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반발과 다툼과 우려와 토론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핵 항공모함은 그 원자로 두기를 사용하는 실제 좀 사고 위험성이 있는 무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박수 치면서 축제처럼 들어온 도시는 제주밖에 없어요. 지금 제주도민만 제주도를 염려하게 된 이 상황에서 사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서 안전망이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좀 들고 이 걱정을 이제 도민들이 오롯이 우리가 해야 된다. 더 이상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군사기지화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숙제를 안긴 2018년이었습니다. 예. 고은영 씨 올해 뉴스를 들어보니까 뭔가 마음을 다잡게 되는 예. 그런 계기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던 2018년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대로 소식만 뭐 다시 되짚어보고 1위를 선정하는 거에서 끝내면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리, 총평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는 5글자로 표현했다면 오늘은 사자성어로 사자성어? 올 한 네. 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들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고지일 씨가 너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네. 들었어요. 올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그 제가 예전에 그 한 10년 전인가 그 모 항공사 CF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중국 중원에서 답을 찾다 해가지고 황허강이 쫙 흘러가는 배경을 보면서 어떤 아, 모델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딱 늘 작은 일만 주어진다고 뭐 불편하게 여기는 그대에게 하해 불택세류 강과 바다는 개울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을 위해서 저도 뭔가 하나 좀 만들어주고 싶다. 예,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위한 그 사자성어 제가 멋있는 걸 찾았어요. 제가 이제 중국어로 허쥐쉰 콴도덩허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존경하는 그분께 꼭 제가 헌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고은영 씨의 사자성어. 저는 뭐 8글자는 아니고 딱 정말 사자성어를 찾았는데 도행 역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순리를 거슬러서 시대착오적인 길을 고집한다. 반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라 다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택하고 우산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의회와 지사. 이런 위정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좀 제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침묵하고 외면하는 우리네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순리를 좀 거슬렀던 2018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좀 꼽아본 내용입니다. 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진 사자성어인데 그걸 네. 올해 우리가 다시 쓰게 되다니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예. 좀 한 가지 제가 요새 마음에 좀 희망으로 별처럼 두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갑질 교수 파면에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갑질 교수, 갑질 예. 의료인 뒤에
그 다른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다른 행동하는 의료인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비자림로가 그렇게 베어졌을 때 또 거리로 시민들이 뛰쳐나왔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제주에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게 미래는 밝다. 네,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주희 씨. 네. 사자성. 네, 저는 그 고심고심하다가 사회부연 아, 사회부연. 네. 그럼 어려워요. 뭐, 좀. 다들 네. 어려운 네. 것만 뭐. 예. 죽을 사 재회 네, 네. 큼척해. 다시부 네. 탈연입니다. 다 타버린 죽은 재가 다시 탄다는 말인데요. 이걸 빗대서 세력을 잃은 사람이 다시 세력을 회복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올해 이렇게 보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뭐 한 정치인의 세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시민들의 세력, 도민들의 세력, 그리고 뭐 정치권의 세력,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지만 잠깐 실망했던 세력,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어떤 세력이 잃어버려져 가고 있고 어떤 세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다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고 죽어버린 재 같지만 죽어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그게 다시 반드시 타오른다라는 것을 좀 되새기는 그런 연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사회부연을 아유, 택했습니다. 값싸게 시작해서 참 귀하게 마무리했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예, 재밌게 표현했을 뿐이지 네,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요. 말이죠. 자, 오늘 그 우영파 뉴스 선정도 해보고 각자 개인의 뉴스도 말씀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사탄 뉴스보다는 금착하고 능착한 네. 뉴스가 많았던 게 사실인데 이건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실제 그런 뉴스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올해가 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좋은 뉴스만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세 분께 오늘따라 준비해달라고 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게 연말 약간 특집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게 있죠. 내년엔 좀 더 밝은 소식으로 제주가 가득 찼으면 하는 마음인데 예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도 계속 바라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2019년에 있으면 좋을 희망 뉴스를 저희가 하나씩 좀 생각해 오시라 부탁을 드렸어요. 네. 실제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 먼저 박주희 씨부터 2019 희망 뉴스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제가 기자가 돼서 기사를 한번 작성을 아, 해봤어요. 와, 네.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차 없는 날, 시행 첫날 혼란은 없었고 시민들은 만족했다. 야, 제목이 이거고요. 우리 이영재님께서 저한테 뭐 박주희 할까요? 기자 뭐 소식 네. 전해주시죠 하면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주의 교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연봉로 나가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주희 기자,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주시는 지난 5월 1일 자가용을 타지 않는 정책인 차 없는 날을 시행한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교통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준비 기간을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의견 접수를 받고 또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 연장 및 횟수를 대폭 늘렸으며 관광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전국 홍보에도 심려를 기울여 왔는데요. 제가 지나가는 시민께 여쭤봤습니다. 많이 불편한 것 같았지만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와보니 오히려 거리에 차가 없어 걷는데도 안전하고 대중교통도 신속했고 주차할 필요도 없어서 오히려 출근을 빨리 했어요.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관계자는 자가용 없이 교통 이용이 정착화된다면 제주도에 많은 것이 달라지고 또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박주희였습니다. 와. 진짜 탁월한 그대로 희망 정책해도 뉴스였어요.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말씀하셨던 예. 것 다. 아, 나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차 없는 거리 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시가 네. 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주도에서 이거 정말 획기적으로 예. 일단 제주시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이게 조금 정착화되면 정말 강제하지 않아도 네.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예. 그 바람에서 써봤어요. 인상 깊었습니다. 자, 2019 박주희의 희망 뉴스는 진짜 뉴스 형식으로 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부담 많이 되시죠? 야, 어떻게 이거? 너무 대충 준비를 했나? 자, 그래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은영 씨의 2019 희망 뉴스. 아유, 저는 간추린 뉴스로 아유. 세계 껍질을. 이분들이 왜 이래요? 네.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다뤘던 뉴스들에 예. 대한 후속 뉴스이기도 합니다. 후속 네. 뉴스. 간추린 뉴스 첫 번째입니다. 블루벨트 조성 제도가 성공을 거둬 연안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각 마을의 해녀 학교를 졸업한 애기 해녀들의 안착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해녀 물질 횟수도 크게 증가해서 어촌 마을의 전반적인 활력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제주 전역에 도로 예산 총량제가 시행되고 자동차 속도 제한이 강력해지면서 어린이와 노인, 교통사고 발생률이 50% 이하로 좀 줄어들고 야생동물 로드킬도 대폭 감소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또 세 번째 뉴스,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계획 중단을 선언하고 국토부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2공항 토건 사업이 아니라 기본소득과 마을 상호부조 일자리의 대폭 확대를 선언하면서 달라진 2019년에 로드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도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제2공항 문제라든가 뭐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지금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는 메시지와 그 목소리를 저 도청에 있는 몇몇 사람만이라도 좀 잘 듣고 정보 판단을 하고 이걸 지사에게 건의하고 지사가 결심을 내려주면은 우리 제주의 많은 어려움, 많은 아픔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작년 이맘때를 돌아보면서 좀 새해에는 좀 뭔가 잘 듣고 잘 소통을 하는 그런 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까지. 재미로 시작해서 네. 아주 멋진 멘트로 숙연하게 끝은 끝났습니다. 맺었습니다. 이런 희망 뉴스들이 실제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네. 100% 실현이 되지 않아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보여지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19 제주는 훨씬 밝아지기를 확신하는 그런 바입니다. 자, 우영팟 2018년 출범 첫 회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더욱 밝아질 2019년의 우영팟. 네. 여러분의 더 많은 성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저희도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도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아주 간략하게 네. 연말 그리고 새해 인사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죠. 네, 올해는 오랜만에 도민분들, 시청자분들 이렇게 우영팟을 통해서 뵙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한 해였습니다. 원래는 송키 많이 심었거든요. 뭐 지슬, 콩, 팥, 당근, 대나무도 심고 천연 거름도 주고 무더운 가뭄에는 물도 뿌렸는데요. 내년에도 몽캐지 마라. 새로운 송키들 잘 심으면서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야. 네, 우리 고은영 씨 방송인으로 거듭난 우리 삶을 바꾸는 우영팟 그리고 제주의 정치를 바꾸는 우영팟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요. 2018년에 그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과 제주의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는 일을 2019년도에 우영팟에서 했던 것처럼 좀 다시금 해보고 싶고요.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제주를 고쳐나가는 일은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몫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히어로 예. 고은 씨. 항상 도민 여러분들과 같은 높이의 시선에서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불의한 건 불의하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는 새해에도 더 가열차게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에도 불금엔 우영 깜짝이야. 주희 집중상 주의 집중사. 성명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위 MC는 시사 MC답지 않은 개그 욕심으로 가짜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제주는 예. 녹색이죠. 감사합니다. 녹색. 노력 제일상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우영팟. 와. 10년 만에 받아본 상입니다. 10년 만에. 기자들이 한 500명 가까이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주세요. 취재 열기가 대단해요. 야.